안녕하세요. 이번엔 봉준호 감독님께서 극찬하신 영화 잠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 영화 예고편을 보고 예측해본 것 이상으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 영화이자 스마트한 데뷔 영화다 라고 극찬하신 게 그저 이빨린 칭찬이 아닌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얼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바로 스토리와 결말의 떡밥을 해석해본 후 저의 감상평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영화에서의 가장 큰 매력이 느껴지는 점이 해답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의 떡밥을 영화 곳곳에 넣어두며 관객 한 명 한 명이 각자 스스로의 생각으로 남들과는 다른 추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떡밥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류병, 조현병, 심령현상인데요. 이 세 가지를 대표로 뽑은 이유는 영화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목 없이 1, 2, 3장으로 나뉘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1, 2, 3장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해석의 여지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들을 나눠둔 장면의 구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느껴졌느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동시에 시작된 1장은 주인공 현수가 몽유병에 걸려 헛소리를 하거나 음식을 마구 집어먹고 창문으로 뛰어내릴 뻔하는 등 여러가지 위험한 일들을 겪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 부부간의 노력으로 몽유병을 치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효력이 약한 약의 이유인지 몽유병의 치료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반려동물 후추마저 죽어 몽유병의 무서움만을 각인시킨 채 1장이 끝이 납니다. 수진의 출산으로 딸 하윤이가 태어나며 2장이 시작됩니다. 이 구간이 조현병을 중점으로 둔 장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생물학적 원인 및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과 대표적 증상인 와해된 행동과 환각마저 수진에게 교과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사실 1장에서부터 수진은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불안함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핏자국이 과하게 보인다거나 현수가 촬영장에 가면 이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본인은 임신을 해 뚱뚱한 상태이니 정이 떨어지지 않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뜬금없는 타이밍에 남편에게 폭행을 가할 때 손을 획 들거나 갑자기 흥분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여럿 보였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남편의 목류병 증상, 그로 인한 후추의 죽음까지 겹치고 밑에 집에선 같은 종의 강아지를 키워 짖는 소리의 층간소음과 후추의 기억이 수시로 떠올라 후추의 사진과 죽은 곳인 냉동실을 바라보며 스트레스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이후 다들 보셨다시피 수진은 자는 현수에게 광적으로 약을 먹이거나 여기저기 얼룩등이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무당의 말 때문에 남편에게 귀신이 들어 아기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시작. 현수가 자는 중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거나 자신을 걱정하는 현수를 기절시켜 칼을 들이밀고 귀신에게 협박을 하며 2장이 끝이 납니다. 사실 2장만을 중점으로 본다면 1장과 2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수의 목류병이 맞는지 수진의 조현병으로 일어난 일들인지 이중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3장이 시작되자 현수는 목류병이 모두 치료됐다는 진단을 받고 수진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퇴원일이 되어 찾아갔지만 수진은 사라져 있었는데요. 이때를 자세히 보시면 장모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며 현수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히 걱정하는 모습도 아니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당을 믿던 장모가 수진과 합을 맞춰 정신병원에서 탈출, 집에 부적을 마구 붙이는 것을 도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증거로는 방금 말씀드린 장면과 49제 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장모의 모습에서 설득력을 더해주는데요. 그리고 이후 보여주는 수진의 PPT로 아랫집 할아버지의 빙의 현상이 합리적 의심으로 보이며 할아버지의 딸과 그 가족을 이용해 협박하니 결국 현수의 몸속에서 할아버지가 알겠다고 저승사자를 불러 떠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세 가지의 경우에서 영화 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목류병, 조현병, 심령현상 중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이 중에 답이 있긴 한 건지 답이 하나가 아닌 둘일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그 둘은 무엇일지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 방식으로 추리를 해보도록 감독님이 설계를 하신 것 같아 정말 놀라우면서도 대단하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객관적인 결말 해석을 말씀드려보자면 감독님은 여러 가지의 보기를 헷갈리게 제시하며 문제의 답을 관객이 찾는 걸로 보이게끔 설계해두었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이중 트릭이고 보이는 그대로 목류병, 조현병, 심령현상은 영화 속에서 모두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시간의 흐름 순으로 정리해보면 10월 8일 아랫집 할아버지 박춘기 씨가 화장실에서 사망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10일 동안 천도를 거부해 귀신이 되어 현수에게 빙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화 속 대사를 보면 현수는 곧 아이가 태어나 집안의 가장이 되지만 본인은 드라마의 엑스트라 단연을 전전하며 자신의 연기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꿈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0월 18일 스트레스로 인해 기가 약해졌기에 할아버지가 빙의를 시도하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점점 목류병이 찾아옵니다. 영화의 첫 장면 10월 25일
누가 들어왔어 라고 말한 후 다시 잠드는 것이 처음처럼 보이지만 베란다에 소음을 유발했던 슬리퍼의 나머지 한쪽이 현수의 발에서 벗겨지는 것으로 보아 아랫집 아주머니의 말대로 일주일 동안 현수가 쿵쾅대며 돌아다녔던 것을 암시합니다. 이후 목류병이 맞는 것도 병원에서의 뇌파로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10월 25일 밤 빙의에 성공한 할아버지는 기력을 회복하려 곧장 냉장고로가 귀신이 좋아하는 생고기와 생선, 날 것의 음식들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죠. 이후 할아버지가 할 행동과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할아버지가 생전에 수진이 있을 때만 찾아오며 평소 수진을 좋아했었다는 언급과 이름 춘기의 뜻을 보면 남녀 사이의 정욕, 정욕은 이성에게 느끼는 성적 욕망이죠. 그리고 무당이 대신 말해준 할아버지의 소망, 개 짖는 소리 없이 애기 없이 너랑만 살고 싶다, 단 둘이 라는 점을 보아 할아버지는 평소 수진에게 정욕을 느끼고 있었으며 음식 섭취로 기력을 회복 후 창문에서 뛰어내려 현수의 죽음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진의 빠른 대처로 실패했지만 얼마 후 강아지를 냉동실에 넣어 개 짖는 소리를 없애고 만족한 듯한 미소로 잠이 듭니다. 이후 수진은 임신, 목류병, 후추의 죽음들이 겹쳐 극도의 스트레스로 집 바닥 전체에 핏자국이 퍼져 있거나 천장 곳곳에 얼룩등이 있는 환각을 보고 행동이 점점 공격적이 되는 등 조현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달력을 힌트로 봤을 때 11월 18일이 출산 예정일이었고 그때쯤 딸을 출산, 산후조리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다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안감으로 인해 잠든 현수에게 약을 몇 번이나 더 먹인 후 딸과 함께 화장실로 숨었지만 빙의가 된 현수가 나와 화장실 문을 마구 두드립니다. 조용해진 후 문을 열어보니 아기의 침대에 소변을 누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할아버지가 처음엔 현수와 수진의 딸을 죽이려 했으나 창문에 쇠창살을 달고 각종 위험한 요소들을 안전하게 해도 죽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 현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애기 침대에 소변을 누며 영역 표시를 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문에 수진이 할아버지 내 딸 죽일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직 어찌 될지 결정되지 않아 몰라 라고 답을 한 거죠. 그렇다면 현수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영화 속에서는 어느새인가 은근히 현수와 수진의 갈라짐을 부추기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딸, 주인공들의 아랫집 아주머니죠. 아주머니는 첫 등장 때 매우 소심하고 활력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으나 할아버지가 현수의 몸으로 기력을 채운 이후 등장부터 표정이 밝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알 턱이 없으면서도 넌지시 말을 던지죠. 힘들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뭐. 결혼이 별거예요? 답이 안 보인다 싶으면 때려치면 돼요. 그저 오지랖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주머니랑은 가정사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알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발언 이후 안전을 위해 현수와 각방을 쓰고 자물쇠를 달 때 방 문틀 사이로 현수와 수진이 갈라져 있는 발의 모습을 비춥니다. 둘의 사이가 점점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다시 시간을 짚어보면 수진은 11월 18일쯤에 딸을 출산했고 이후 무당의 방문, 할아버지의 이름을 확인, 현수를 기절시키고 귀신을 협박하는 일들이 며칠 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은 지 49일이 되는 11월 26일 잠든 현수를 거실에 두고 무당을 불러 사마방고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때문에 앞으로 50일 동안은 할아버지가 귀절을 못하게 됐으며 이후 수진의 행동이 점점 과해져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1월 16일 사마방고의 유효기간이 끝났고 할아버지가 죽은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죠. 현수는 새로 처방받은 강한 약 덕분에 목류병이 치료됐다 진단받고 수진의 퇴원을 위해 장모와 함께 정신병원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죽은 지 100일을 초과하면 귀신은 천도를 못해 영원히 이승에 남기 때문에 장모의 도움으로 수진은 병원에서 이미 탈출, 집에 수많은 부적을 붙이며 아랫집 아줌마를 납치, 강아지를 죽여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수는 장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향하는데 아랫집 꼬마아이가 겁먹은 기색 없이 쎄하게 현수를 바라봅니다. 수진이 집 전체에 부적을 붙여놔 할아버지의 영혼이 들어갈 수 없어 아이의 몸에 빙의,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수진은 창문과 각 방문마다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았지만 현관문에는 부적을 하나도 붙여놓지 않고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바닥에 부적 한 장만을 붙여놓았는데요. 수진의 어머니와 수진은 부적이 구겨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구겨지면 부적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 마냥 정성을 다해 펴는 장면들이 보였죠. 그런데 현수는 하필 집에 들어오며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입구 바닥의 부적을 밟아 구겨버립니다. 이후 수진은 PPT를 보여주고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듯 존댓말로 말을 겁니다. 아이에게 빙의에 있는 할아버지가 현수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짚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수진의 지시대로 냉동실을 열어보니 강아지의 시체가 있고 구역질이나 토를 하러 간 화장실에서 아랫집 아주머니가 발견됩니다. 결국 화장실에 부적이 붙은 문도 열려 할아버지의 영혼이 올라와 적당한 타이밍에 아주머니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랫집 아이는 경비 혹은 경찰을 불러 뒤늦게 찾아오는 것이 보이고요. 이제 현수에게 있지도 않은 할아버지를 어서 떠나라며 아주머니를 해하려 하는데요. 현수는 이러다 큰일이 날 것 같아 할아버지의 연기를 시작합니다. 현수는 영화 시작부터 계속 할아버지의 성대모사를 하며 배우로서 이미 캐릭터 연습을 끝낸 상태였죠. 아주머니는 연기를 하는 현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빙의를 한 본인이 여기 있는데 자신의 연기를 하는 현수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그리고 현수는 저승사자에게 말을 걸듯
거 갑시다 라며 커튼을 연 후 쓰러지는데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떠나지 않았지만 수연의 눈에는 조현병으로 인해 하얀 빛이 강하게 비치며 할아버지가 천도를 하는 망상으로 환각을 본 것을 표현합니다. 이 증거는 현수가 빙의를 당한 상태였다면 쓰러진 후 깨어나서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야 하나 먼저 다급하게 갔어, 진짜 갔어,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라며 수진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껴안은 후 수진은 맘 편히 잠이 들지만 현수는 현타가 온 듯 수진의 반대편 먼 곳을 바라보고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시작과 똑같이 코 고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이는 결국 조현병과 심리현상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다시 현수에게도 묵류병이 찾아와 앞으로의 끔찍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보다 더 암담한 미래를 말이죠. 여기까지 영화 자매 스토리와 결말을 분석해보았는데요. 해당 분석은 어디까지나 저의 객관적인 판단일 뿐이니 여러분도 영화를 본 후 지인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로 인해 앞으로 유재석 감독님의 작품을 기대하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